안녕하세요. 더 베스트학원 강사 이민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학교 듣기평가 유형 중 날씨, 그림 정보 파악, 주제나 의도 파악 등 8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다 라고는 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등 듣기평가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두 유형이 동일하니까요. 다른 학년 친구들도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문제 유형들을 들어보면서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밑에 스크립트는 보지 마시고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답을 찾아보고 정답을 맞춘 후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문제 유형은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why, because, the reason과 같은 단어들이 들리면 그 뒤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요, 직접적으로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 why를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how come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how come은 의문사 how만 듣게 되면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누구의 이유인지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대표 기출 문제처럼 여자가 사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라면 여자의 목소리로 정답을 이야기할 거고요. 만약에 남자가 사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다 한다면 남자의 목소리로 정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문제를 들어볼 건데요. 여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why, because, the reason 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거기에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형 9. 이유, 목적 파악. 대화를 듣고 여자가 헤드폰을 사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i, Roy. How was your weekend? Good, thanks. So, did you buy the headphones for your brother? No, I couldn't. Why not? why란 단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They didn't have the ones I wanted in the shop. They didn't have the ones I wanted in the shop. They didn't have the ones 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요? In the shop. 가게예요. 즉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다 라는 얘기네요. What kind of headphones were you looking for? I wanted black ones, but they were sold out. I wanted black ones, but they were sold out. 내가 검정색을 사고 싶었는데 걔네가 어떻게 됐대? sold out 됐대요. sold out 방금 위에 나온 they didn't have the ones와 sold out 같은 표현인 거죠. 다 팔렸다 란 이야기니까 정답은 4번 원하는 색상이 모두 팔려서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Then maybe you can buy them online. Yeah, I'll try that.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목소리로 나온 두 줄을 가지고 정답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유형은요. 할 일, 그리고 한 일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할 일은 미래 시제, 그리고 한 일은 과거 시제에 유의하면서 들어야 하고요. 남자가 할 일인지 여자가 한 일인지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선택지에 주어진 일들이 대화에서 언급의 순서대로 쭉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에 집중을 하면서 누가 한 일 혹은 누가 할 일인지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10. 할 일, 한 일 파악.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는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이기 때문에요. 남자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할 일이니까 미래 시제가 나온 문장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죠.
Mom, we are going to have a class party tomorrow. Sounds interes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We're planning to play soccer first. We're planning to play soccer first. 우리가 먼저 축구를 할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일단 내일 할 파티에서 첫 번째 할 일이 축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질문은 대화 직후에 바로 할 일입니다. 내일 할 일이 아니고요. And then make lunch for ourselves. 그리고 나서 and then make lunch for ourselves. 우리를 위해서 점심을 만들 계획이에요. Really? You're going to cook lunch? Do you need to bring anything? 엄마가 질문을 하네요. Do you need to bring anything? 가져갈 게 뭐 있을까? 준비물이 있니? I need to bring some kimchi and eggs. 그 다음 김치와 egg라는 단어만 듣고 1번이나 5번 성급하게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준비물을 물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물이 뭐다? 김치와 에그입니다. 더 들어볼게요. We're making kimchi fried rice. We have kimchi, but no eggs at home. 우리가 김치는 있는데 but no eggs at home. 집에 계란은 없어. You should go and buy some. You should go and buy some. 가서 좀 사와야겠다 라고 했죠. 그럼 없는 달걀을 사오란 얘기겠죠, 엄마의 말씀은? Okay, I'll go now. 남자가요, 마지막에 I'll go now 그랬어요. 미래 시제로 이야기했고 지금 이렇게 다녀온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계란이 없으니까 사러 다녀오겠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 직후에 할 일은요. 주로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더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숫자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숫자 정보 문제는 크게 금액, 가격을 물어보거나 시간을 물어보는 두 종류의 문제로 나뉘고요. 금액 문제에서는 세부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거스름돈의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뉩니다. 시간은 보통 도착한 시각, 출발할 시각, 만날 시각, 시작할 시각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물어보는 편이고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각 물건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정보들을 좀 잘 적어 두었다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들릴 때마다 그때그때 옆에 메모를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인, 디스카운트 혹은 off 같은 단어, 그리고 쿠폰 같은 단어, 그리고 멤버십과 같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할인할 거는 빼주고 총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스름돈을 물어보는 문제라던가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대표 기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11. 숫자 정보 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i, may I take your order? Yes, I want one seafood pizza, please. It's $18. 시푸드 피자 메뉴 시켰고 주문을 했고요. $18, $18예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옆에 숫자 정보 적어 놓으셔야 해요. Something to drink? I'd like an orange juice, please. That's $2. 그리고 drink는요. 여성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겠다라고 했고 얼마라고 했냐면 that's $2 그랬어요. 그럼 오렌지 주스 그리고 $2 옆에다가 정보 적어 주셔야 되고요. So one seafood pizza and one orange juice, right? Yes, that's correct. Okay, the total comes to $20. 여기선 친절하게도요. The total comes to $20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할인 정보가 안 나왔죠. Oh, wait. Can I use this $5 discount coupon? $5 discount coupon. 우리 discount coupon 이런 단어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답도 들어볼게요.
Of course. Then it's $15 in total. 대답도 of course라고 했으니까 할인해주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then 그렇다면 it's $15 in total 그랬어요. 전체 다 해서요 15달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 정답을 우리는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 정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숫자 정보들 적어두시고 그 다음 할인 정보까지 다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12번째 유형은요. 부탁, 요청한 일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부탁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남자가 부탁한 일을 고르는 문제라면 남자의 목소리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자가 부탁 요청을 하는 일을 고르는 문제면 여자의 목소리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주로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부탁이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 네 문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에게 부탁, 요청을 하는 문장이고요. could와 would가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뉘앙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들어볼게요. 유형 12. 부탁 요청한 일 파악.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unkyoo, how about going to the Modern Art Gallery for our field trip?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from the school? It takes about 1 hour by bus. Can we have lunch there? I don't think so. Maybe we need to find a place to eat. Can you find a good restaurant nearby? All right, I'll look for one. 위에 나왔던 Can we have lunch there? 이라는 문장을 듣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해요. 뒤에 Can you find a good restaurant nearby? 라는 문장이 들리죠. 남자의 입에서 Can you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an you find a good restaurant nearby? 근처에 좋은 식당 좀 찾아줄 수 있겠어? 라는 부탁이니까요. 정답은 좋은 식당 찾기, 즉 식사 장소를 알아보기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탁 요청하는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정답을 말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언급하지 않은 것 찾기 문제입니다. 보통은 주어진 선택지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이 순서대로 내용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와 비교를 해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셔야 관련 단어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매칭해서 삭제하기가 쉽겠죠. 들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유형 13. 언급하지 않은 것 찾기. 대화를 듣고 남자가 금붕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Wow, Tom, you have beautiful goldfish. Yes, I bought them 2 weeks ago. I bought them 2 weeks ago. 우리 bought라는 동사 그리고 2 weeks ago. 2 weeks ago는 2주 전이고요. 2주 전에 뭘 했다는 의미일까요? bought, 샀단 얘기죠. 금붕어를. 그러면 1번의 구입 시기 언급이 되었죠. 2주 전이라고요. Oh, I want to raise some too. Can you give me some tips? Well, firstly, you need to clean the fishbowl once a month. You need to clean the fishbowl once a month. 그래서 clean 이라는 단어 세척, 닦는 거죠. 그리고 once a month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우리 2번 어항을 세척하는 횟수 동사와 뒤에 숫자 정보를 가지고 2번 지우실 수 있어요. Okay. Anything else? Keep the water temperature around 22 degrees. Keep the water temperature around 22 degrees. 그래서 water temperature, 물의 온도를요. 22도 정도로 유지시켜주세요. 물의 온도가 수온이죠. 그래서 3번도 삭제해 주시고요. Then how often should I feed them? 여자가 how often 이라는 의문사는
횟수, 빈도수를 물어보는 의문사였고요. 그 다음에 feed them 그랬죠. 얼마나 자주 먹이를 줘야 할까요? 먹이 주는 횟수, 대답이 나오겠죠? Twice a day is enough. Twice a day is enough.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4번도 지워주시고요. 그럼 남는 건 5번. 산란기의 주의사항 요것만 남았죠. 이게 즉 언급하지 않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14번째 유형 문제는요.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했던 언급하지 않은 것 찾기 문제와 유사한데요. 선택지도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읽으면서 좀 중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택지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선택지와 비교해 가면서 일치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지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세부 사항들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보기 지문 선택지부터 읽어볼게요. 벼룩시장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금요일에 실시된다. 우리 금요일이 키워드가 되겠죠.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이다. 여기서는 아픈 아이들 그리고 돕다 요거에다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중고품을 판매한다. 우리 중고품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학교 강당 중요하고요. 수요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일 참가 신청 이렇게 키워드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신 다음에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들릴 때마다 하나씩 지워 나가 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유형 14.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다음을 듣고 벼룩시장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We're going to hold a school flea market this Friday. We're going to hold a school flea market this Friday. 그랬죠. 이번 주 금요일에요. 학교 벼룩시장을 hold, 열 예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1번 금요일 Friday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삭제, 지워주셔야 돼요. This event is to help the sick children in our town hospital. This event is to help the sick children. 아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픈 아이들 돕다 요거 체크해 뒀어요. 2번에서 지워주시고요. You can bring your used item. You can bring your used items. Used item이 뭐냐면요. 사용을 했었던 물건이요. 사용이 되었던 물건이요. 이건 다른 말로 중고품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중고품 가져오시면 돼요. 팔 거요. 3번 지워주시고 To sell, such as bags and books. It'll be held on the school playground. It will be held. 열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요? On the school playground. 학교 놀이터에서요. 근데 4번의 지문 보시면 학교 강당에서 열린대요. 우리 강당이란 단어는 보통 auditorium 혹은 hall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playground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되겠죠.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If you have any items to sell, 만약에 파실 물건이 있다면 팔 물건이 있다는 건 벼룩시장에 참가를 하고 싶다면 이란 얘기일 거고요. please tell Ms. Brown by this Wednesday. 브라운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By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일까지요. 그래서 5번 언급이 됐으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 정보들을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15번째 유형은요. 그림의 상황에 적절한 대화 찾기입니다. 그림의 장소, 그리고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사람의 표정 같은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기출 문제에 그림을 보시면요. 배경에는 옷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여자는 옷을 자기의 몸에 대보고 있고 남자는 가슴에 명찰을 달고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해주는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소는 옷가게, 두 사람의 관계는 손님과 옷가게 점원, 남자가 점원이겠죠. 명찰 달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황은 옷을 구입하는 상황이라고 빠르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유의하면서 옷가게와 관련이 없는 대화를 지워 나가시면 쉽게 푸실 수 있겠죠. 들으면서 같이 해볼게요. 유형 15. 그림의 상황에 적절한 대화 찾기.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 Can I take your order? One chicken burger, please. 1번 선택지에서 Can I take your order?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뜻이니까요. 옷가게에서는 주문이란 단어를 안 써요.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할 법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워주시고요. 2. What time do you want to meet? What time do you want to meet? 너 몇 시에 만나고 싶어? Let's meet at 5. 5시에 만납시다. 이거 약속을 정하는 상황이니까 지울게요. 3. Can I try this t-shirt on? Can I try this t-shirt on? try on은 입어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t-shirt 이 단어도 옷가게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죠. Sure, go ahead. Sure, go ahead. 물론이죠. go ahead는요, 앞서 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얘기나 행동을 했을 때 계속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이죠. 그러세요. 입어보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옷가게에서 벌어질 법한 대화니까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세요. 4. What's wrong with your arm? What's wrong with your arms? 너 팔에 무슨 문제가 있어? 팔 왜 그래? 라는 의미니까 남자의 팔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팔이 다쳤다는 의미니까 그림에서 남자의 팔에 어떤 붕대나 깁스나 다쳤다는 표시가 있어야지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I broke it during a basketball game. 5. Can you give me a ride? Can you give me a ride? 에서요. give a ride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 중요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태워다 주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can you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a ride는 나 좀 태워줄래? 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태워줄 만한 어떤 교통수단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5번은 오답이겠죠. I'm sorry, but I can't. 열여섯 번째 유형은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찾기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듣기평가에서 19번, 20번 문제로 나오고요. 같은 유형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중요도가 높은 표현이겠죠. 마지막 말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는 당연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니까 그걸 놓치지 않도록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에 나오는 의문사에 집중해서 들어야 답을 찾기가 쉬워져요. 또 선택지가 영어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면서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미리 파악해두는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정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 기출의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I have a fever. 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럼 남자가 질문을 어디 아프니?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2번 It took 40 minutes by bus. 버스로 40분이 걸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장소로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질문을 했겠죠? 3번은 I played the piano very well. 나는 피아노 잘 쳐 라고 대답했으니까 넌 뭘 잘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거고요. 4번 My favorite food is spaghetti.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5번 They are blue with white stripes. 5번은 흰색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이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어떤 물건의 모양, 겉모습, 외관을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훨씬 정답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들어볼게요. 유형 16.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 찾기.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Julia, you look worried. What happened? I think I lost my new running shoes. 지금 상황은요. What happened? 다음에 나온 I lost my new running shoes. 내 새로운 운동화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에요.
Sorry to hear that. Where did you put them last? I think I put them in the locker this morning. Are you sure? Not really. Are you sure? 확신해? 그랬더니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I was in a hurry for the next class. Okay, I'll help you to find them. 남자애가 친절하게 I'll help you to find them. 내가 찾는 거 도와줄게. 뭘 찾는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잃어버린 running shoes를 같이 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What do your shoes look like?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요. What do your shoes look like? What do your shoes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니까요. 너의 운동화가 무엇처럼 보이니? 즉, 그 운동화의 외관, 모양을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너 운동화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알맞은 여자의 응답은 사물의 외형, 외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5번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쭉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온 남자의 질문, 의문사를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들으시면 정답을 쉽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듣기평가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숫자 정보 파악이라던가 아니면 빈칸 문제 그리고 한번 조금 꼬아서 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